혹시 자녀와의 관계에 사랑을 주고 있는데도 자꾸 갈등만 쌓여서 힘드신가요? 오늘은요, 송은창 코치의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이 지긋지긋한 갈등을 정말 건강한 연결로 확 바꾸는 존중 경계선 세우는 법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말 정말 너무 익숙하죠? 아이 방문이 쾅 하고 닫힐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 마음도 쿵 하고 내려앉잖아요. 분명히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날카로운 가시가 돼서 돌아오는 건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 같은 겁니다. 도대체 왜 아이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이 자꾸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한번 차근차근 들여다보죠. 자, 그럼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리는 흔히 아이의 그런 행동을 저거 반항이다, 버릇없다 이렇게 딱 잘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 안에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아이가 부모를 밀어내는 거요? 그게 진짜 부모님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라는 한 명의 독립된 사람으로서 이제 스스로 크고 싶다 하는 아주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아이의 반발 뒤에는요,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강력한 욕구가 숨어 있다고 해요. 첫째, 자기 결정권에 대한 욕구. 그리고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받고 싶은 마음. 마지막으로 스스로 뭔가 해내고 나를 증명하고 싶은 그런 깊은 갈망이요.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뭘까요? 바로 나 이제 성장하고 싶어요 하는 아주 강력한 외침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강한 성장 신호를 우리가 어떻게 잘 지지해 줄 수 있을까요? 송은청 코치는요, 통제가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아주 구체적인 3단계 코칭 방법을 제안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정말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영역을 정의하라. 둘째, 잔소리 대신 질문하라. 그리고 셋째, 경험을 허용하라. 이게 언뜻 보면 간단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해보면 부모와 자녀 관계를 정말 뿌리부터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추부터 한번 끼워볼까요? 자, 1단계는 바로 영역을 정의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명확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 이건 부모의 영역, 저건 아이의 영역, 이렇게 딱 나누는 거죠. 모든 변화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통제 영역과 자율 영역으로 나누는 건데요. 예를 들어 안전 문제나 밤 9시 30분 이후 스마트폰 금지 같은 아주 중요한 약속, 이런 건 부모가 단호하게 지켜야 하는 통제 영역인 거죠. 반면에 옷은 뭘 입을지, 방은 어느 정도로 치울지, 숙제는 어떤 순서로 할지, 이런 건 아이의 자율 영역으로 온전히 맡겨주는 겁니다. 바로 이 자율 영역이 있어야 아이가 비로소 이게 내 책임이구나 하는 걸 배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영역을 딱 나눴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소통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특히 아이한테 맡긴 그 자율 영역에 대해서는요. 이제 일방적인 지시나 잔소리는 그만.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이 차이가 혹시 느껴지시나요? 방에 이게 뭐니? 당장 치워. 이건 잔소리죠. 아이는 그냥 귀를 닫아버려요. 하지만 방 정리 계획은 잘 돼가? 언제쯤 끝날 것 같아? 이건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을 들으면 아이는 자기 행동을 스스로 돌아보고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야, 이게 바로 관계를 바꾸는 대화의 힘이죠. 자, 드디어 마지막 3단계입니다. 근데 이게 어쩌면 부모님들한테 가장 어려운 단계일지도 몰라요. 바로 아이가 자기 선택의 결과를 직접 경험하도록 그냥 지켜봐 주는 겁니다. 실패하고 실수하는 걸 알면서도 그걸 통해 배우도록 허용해 주는 용기, 바로 그게 필요합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막막하시죠? 그래서 송은청 코치가 직접 아들과 겪었던 실제 일화를 통해서 이 3단계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한번 생생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코치의 아들이 자기가 직접 가방을 싸겠다고 딱 고집을 부렸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학교 준비물을 깜빡 잊고 간 거죠. 아마 부모님 마음은 불안했겠지만 스스로 하겠다는 그 선택을 존중해 준 겁니다.
결국 아이는 학교에서 준비물 없이 아주 곤란한 하루를 보냈겠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부모의 역할이 정말 결정적입니다. 보통 같으면 거봐, 엄마 말 들으랬지? 하면서 바로 잔소리가 나갔을 텐데 코치는 아들을 꾸짖는 대신에 아이가 속상한 마음 그대로 집에 돌아올 때까지 그냥 묵묵히 기다려줬다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그 경험으로부터 배울 시간을 준 거죠. 이게 진짜 신뢰의 표현 아닐까요? 그리고 아이가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해준 겁니다. 준비물 안 가져가서 많이 당황했겠구나.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같이 이야기해볼까? 와, 이 한마디가 정말 모든 걸 바꾸는 것 같아요. 실수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먼저 읽어주고 해결책을 같이 찾아가는 파트너가 되어주는 거잖아요. 이러면 아이는 책임감은 물론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까지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3단계 방법의 진짜 목표는 과연 뭘까요? 그건 바로 아이와 나 사이에 차가운 벽을 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서로를 존중하고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따뜻한 울타리를 만드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존중하는 경계선의 핵심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합의한 선이죠. 이 선 안에서 아이는 부모와 나를 믿고 지지해준다는 걸 느끼면서 스스로 힘을 기르고 또 자립심도 키워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는 정말 안전한 성장의 발판이 되어주는 셈입니다. 여기서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이 모든 노력은 아이랑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쓸데없는 감정 싸움, 갈등은 줄이고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더 깊고 건강한 신뢰관계를 만들기 위한 거니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경계선은 멀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연결되기 위한 울타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는 아이와의 사이에 차가운 벽이 서 있나요? 아니면 따뜻한 울타리가 쳐져 있나요? 이 질문이 오늘부터 아이와 더 깊이 연결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